자, 노년학. 그래서 노년학에 대한 어떤 정의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론톨리지라고 하고요. 이런 관점들, 어떤 관점들이 있냐라는 거죠. 초기 노년학은 인간의 노화의 원인과 결과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었다. 즉, 인간은 뭐 왜 노화하는가, 그죠? 노화하는 이유, 노화할 때 신체적 어떤 반응, 뭐 이런 것들이 주된 연구였죠, 그죠? 근데 발전해서 더욱더 발전해서 이제 노화, 늙어감에 따라 나이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노년학으로 이렇게 지칭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자,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노년을 보고 있느냐? 노년하는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 늙어감이 아니라 늙어간다는 건 왠지 사회적인 좀 부정적인 어떤 표현이 좀 함축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나이가 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생리적, 육체적인 변화와 관련한 주제를 주로 연구한다. 즉 신체적인 거죠. 신체적인 거. 그렇죠? 네. 자, 두 번째는 심리적인 측면입니다. 심리적인 측면. 인간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인지 능력, 정신 능력, 감정, 성격 등의 변화를 주로 연구한다. 나이가 들수록 뭐 어린애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죠? 뭐 지하철에서 보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좀 굉장히 편안한 얼굴을 가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죠. 그래서 노인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굉장히 뭐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죠? 또 너무 좀 뭐 고지식하다. 그죠? 고지식하다. 고집이 세다. 뭐 이런 어떤 부정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들, 이런 사회적인 측면이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주로 연구가 되면서 우리가 또 그걸 알면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인지를 하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죠? 노인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다루고 이해하는가를 다룬다. 그래서 연구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죠. 현대 올수록 중요성이 부과되고 사회 내에서의 관계 역할, 인구 구조, 연금, 주거 등 여러 문제를 다룬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사회적인 측면, 사회적에서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이슈화시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노년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래서 약간 섞여서 사지선다형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 결국은 이런 내용들 심리적인 측면이고 또 사회적인 측면은 뭐 사회 구조 내에서 이런 것들 내용들에 대해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네. 노년학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노년학의 성립과 발달 과정이 아닌 것은 해서 이제 좀 섞여서 나오겠죠. 그래서 1945년에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국 노년학회가 창설됐다. 이렇게. 교재에 보시게 되면 뭐 경제학, 심리학, 의학, 뭐 사회학, 가정학 등 자, 교재 2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각 분야의 전문인으로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년학에 대해서 연구가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국제 노년학회는 1950년 벨기에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밑에입니다. 1965년도에 이제 미국의 고령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현상들이 생겨나는데 미국의 이제 금융업계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닐 커틀러 박사에 의해서 재무설계와 노년학을 접목시켰다. 접목시켰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도 역시나 베이비붐 세대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역시 적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는 시점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은퇴의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그런 상담들을 요청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용이 나오죠. 근본적인 원인이 그렇죠. 고객들의 나이가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금융 지식만으로는 은퇴에 관련돼서 상담하는 게 역부족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런 노년학을 플러스해서
결국 이게 비재무적인 거죠. 비재무적인 걸 플러스해서 상담 금융 노년학이라는 것을 정착시켰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역부족이라고 느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상담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걸 알아야 상담에 임하더라도 기본적인 이해가 깔리니까. 그렇죠? 내가 분석하고 금융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내가 배우면 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인지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1968년 노인병학회를 창립했다. 그죠? 그 다음에 78년 한국노력학회를 발족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서 이렇게 지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해서 발달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에이징. 책에는 또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안티에이징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노화는 피부나 신체가 늙어가는. 그렇죠. 안티에이징 하자 뭐 이거에 관련된 시장이 어마어마하죠. 피부와 관련된 것들. 뭐 이쪽으로 땡기니 뭐 저쪽으로 땡기니 뭐 있죠. 이렇게 이제 눈이 이렇게 뭐 눈 쪽이 이렇게 늙어간다. 뭐 이랬을 경우에 이렇게 수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름살을 좀 펴주는 수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회 에이징은 예방하거나 치료를 해서라도 최대한 갖고 싶지 않는 부정적인 현상이다. 부정적인 현상. 그죠? 그래서 에이징 하면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선입견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에이징은 그래서 예방하고 뭐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과정이다라는 거죠. 에이징은. 그죠? 에이징은 나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 와이프가 가끔씩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멀리 보면 나이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안이 휴대폰을 봐서 그런지 아니면 컴퓨터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런지 좀 빨리 왔다 저는. 그래서 나이 든다라는 걸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노안이 제가 처음 왔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여야 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이징은 늙었다, 노하다, 뭐 이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표현보다는 나이 들었다라는 단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도 이렇게 표현하고 늙어가는 거,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거보다는 이제 나이가 좀 드셨으니까 고객님 이제 나이에 따른 우리가 포트폴리오도 좀 짜야 됩니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자기가 뭐 늙었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죠. 그렇죠? 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70대 넘어가야지 늙었다, 이제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60세 뭐 이런 분들 만났는데 늙었다 이런 표현 자기는 늙지 않았는데 왜 늙었다고 하냐고 화내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상담자는 항상 주의를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고객님 이렇게 간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좀 조심스럽게 좀 긍정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우리가 상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에이징은 특정한 시기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삶의 흐름과 함께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 역시 자기는 평생 늙지 않을 것처럼 노인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늙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 부러워하는 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머리가 하얀 백발의 노부부가 둘이서 손을 잡고 해변을 걷는 모습, 뭐 이게 참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본인도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본인도 언젠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또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고객하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나 시험 문제에는 뭐 에이징에 관련된 뭐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또 상담은 상담이고 또 시험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개념적인 부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 특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과정이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노인의 정의 관련된 부분, 표 이제 1-3 보이시죠? 노인 정의. 유엔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해서 이제 노인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법규에는 각각의 법규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표에 1-3에 나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표를 만들었는데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5세 이상. 그죠?
그죠? 자, 국민연금법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0세 이상, 물론 뭐 이렇게 65세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자, 기본적으로 60세 이상 이렇게 법으로 정하고 있고요.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그죠? 자, 무료 실비 노인 주거시설은 65세 이상, 유료는 60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65세 이상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죠? 뭐 바른 연결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이는 좀 기본적으로 이렇다. 그래서 고용 촉진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많아도 안 되니까 빨리 좀 젊게 젊은 분들 우리나라 평균 직장 퇴직 나이 55.8세 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55세로 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거의 60세에서 65세다. 그래서 유료는 60세다. 유료는 60세다. 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민연금은 우리가 어차피 60세부터 수령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65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이의 종류, 빨간색이죠. 이거 다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고 계셔야 되고요. 자, 연대기적인 나이다. 연대기적 나이다. 이건 생년월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내가 태어난 날이니까 나의 능력이나 의지와 전혀 관련이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 사회의 법률 및 행정 절차. 이 나이에 따라서 내가 은퇴 나이가 공무원 같은 경우에 정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능력과 의지는 무관하다. 자, 그 다음에 생물학적 나이는 생체 나이죠. 개인의 신체적 활력 정도. 그래서 뭐 TV를 보게 되면 가끔 연예인들이 본인의 건강 체크를 하고 신체 나이를 측정하죠. 신체 나이. 그래서 본인의 나이는 50세인데 신체 나이는 뭐 30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생물학적인 나이입니다. 그죠? 자, 심리적 나이는 생물학적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심리적 성숙과 적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나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회적 나이는 사회에서 하나의 규범으로 정해진 나이. 하나의 규범으로 정해진 나이. 나이에 따른 바람직한 행동 기대치를 연령 규범이라고 하는데 규정된 시간표라고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40세면 뭐 부록, 그죠? 50대면 지천명, 그죠? 뭐 이렇게 어떤 그 특정한 나이의 어떤 행동 기대치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회적 나이라고 한다. 자, 뭐 지각 나이,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나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나이, 그죠? 주관적이죠, 굉장히 주관적, 주관적 심리적으로 인지하는 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나이 들음에 대한 태도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죠. 그래서 자, 왕성적 개성형, 대체로 행복하고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한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바로 저죠. 완성적 개성형. 대체로 행복합니다. 행복하고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어적 개성형, 성취 지향적이고 나이가 삶에 부정적이라 생각한다. 계속 중년기에 머물려는 성향. 성취욕이 굉장히 강한 분들, 자,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나이가 삶에 부정적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굉장히 방어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수동적 의존 개성형, 의존 욕구가 남에게 좀 의존하는 욕구가 좀 강한 편이다라는 거고요. 소극적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타인의 도움을 요구하는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 은퇴자들마다 또 나이가 들은 노인마다 생각하는 어떤 그 태도가 틀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동적 의존 개성형은 그렇다. 자, 비완성 개성형, 혼란스러우며 인지적으로 손상이 되어 있다. 좀 우리가 좀 바라볼 때 좀 정상적이 아닌 그런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약간 비완성 개성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